안녕하십니까. 힘든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놓고 있기보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는 있는지, 그리고 그 악재가 지속될 만한 건지 알아보아야겠죠. 오늘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결국 JP모건 리포트 이후로 그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쩌다 맞췄을지 몰라도 사실 디테일한 리포트의 내용은 다 틀렸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던 BPA 마질은 레포트 시점 이후로 V자 반등을 하면서 회복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적인 락다운을 선택했고, 라텍스의 가장 큰 수요국이 말레이시아였다는 거죠. 윤재성 위원님께서 7월 데이터를 이번 주에 반영해서 올려주셨는데, 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적이 있지만 주주분들께서는 저번 달부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꺾이나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였으니까요. 8월 달에는 현재 올려드린 데이터가 20일까지의 데이터인 걸 감안하면 7월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윤재성 연구위원께서 이번에 7월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시면서 8월에서 9월 정상화를 예상하셨는데요. 수출 단가는 꺾이지 않았고 8월에서 9월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만 코멘트를 간단히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아마 윤재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말레이시아의 현재 락다운 관련 계획표입니다. 전면 락다운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행동까지 허용이 되는지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단계 제한사항까지도 보시면 섬유 제조업도 금지사항에 들어갑니다. 즉, 현재는 라텍스 공장 자체가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3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가운데 줄쳐드린 확진자가 2,0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일일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2만 명대가 가볍게 넘어가고 있죠. 현 시점에서는 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공공보건 시스템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사망자 수를 보면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크진 않겠네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40% 이상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재 말레이시아의 백신 접종률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이버에 현재 올라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대충 38.8%. 이게 2차 접종 완료 수치인데 다음 주 정도면 40%를 가볍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즉,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9월부터는 3단계 섬유공장 재가동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제가 이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며칠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방역 실패를 이유로 퇴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 이유죠. 방역을 잡기 위해서 락다운을 실패했지만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퇴진인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건 지금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 추가적인 조치가 당연히 있겠죠. 살펴본 김에 금호석유의 MB라텍스 말고 다른 부분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B라텍스인데요. 7월은 약간 꺾였지만 수출 중량 대비 단가는 더 좋아 보이고, 8월은 20일까지의 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타디엥 고무입니다. 마찬가지로 20일까지의 통계인 걸 감안하면 수치도 좋고 단가도 매우 좋습니다. ABS는 8월 들어 단가는 하락했지만 수출 물량을 많이 밀어내면서 마찬가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고무 관련 체인이 MB라텍스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BS는 1년 내내 호황기네요. 그럼 8월에서 9월 시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말씀드렸고, 금호석유화학 제품들의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천연 고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고무 선물 가격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죠. 테이퍼링 발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원자재의 대부분의 가격이 꺾였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거의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상황이 그렇듯이 천연 고무는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기보단 공급 측면에서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고무나무의 입마름병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동남아 쪽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병입니다. 특히 대처 방법이 나오기 전 2017년에 상당히 크게 피해를 줬었는데 걸리면 저렇게 잎이 떨어져서 그 해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저 가파른 상승 보이시죠? 저게 일시적이었던 이유는 이렇게 약을 주면 어느 정도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급감한 것도 모자라서 인건비가 비싸지고 사람까지 구하기 힘들어지자 농장주들이 고무나무를 방치해버린 겁니다. 이 방치 기간 동안 질병 감염이 증가해서 수확량 감소세가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이 입마름병은 1년치 수확량에만 영향을 주는 병이라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서 크게 신경들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 기간에 이 흰날개 무늬병, 즉 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병도 같이 번지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건강한 고무나무고 고무를 이런 방식으로 보통 채취하게 되는데 이 흰날개 무늬병이 돌면 나무의 뿌리부터 순차적으로 저런 식으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무 뿌리부터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무 위로 무언가 올라올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방금 보신 상태의 나무는 뿌리까지 전부 제거해주고 땅을 다 갈아엎어야 다른 나무로 질병을 옮기지 않는데 고무 가격이 1년 동안 바닥을 쳤으니까 고무나무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죠. 문제는 이 죽은 고무나무를 대체할 다른 고무나무를 심어서 라텍스를 채취할 수 있을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자동차 등이 본격적으로 생산 궤도에 올라서면 고무 수급 문제는 더 큰 이슈가 되겠죠. 2020년 1년의 피해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단연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무나무 자체의 수급 문제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합성고무체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네요. 금호석유화학이 그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저와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위력적인 시장 통계 하나 올려드립니다.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 주식 투자에 대해 검색하시면 이 관심도라는 게 나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1월달은 정말 핫했죠. 관심도가 99까지 올라갔네요. 그에 비해서 작년 10월 말은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관심도 26. 그날과 그날 이후 주가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저는 이 차트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구글 트렌드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그때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지금은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또 게시판에 너도 나도 수익 자랑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 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힘이 나는 장세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